안녕하세요. 김윤재입니다. 예,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측기를 보면 단위가 나오죠. 시버트라는 단위가 나오는데 그 시버트라는 단위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단위인지가 이제 헷갈리고 일반인들은 잘 모르죠. 우리 전공하는 사람들도 학생분들은 좀 생소한 그런 단위일 수도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영상을 지금 촬영하고 있어요. 여기 아닙니다. 여기 아니에요. 시버트라는 단위가 있는데 이 단위가 어떤 단위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사선에는 여러 가지 단위가 있어요. 방사능이라는 단위도 있고, 그게 익스포저, 그러니까 조사되는, 쏘는 거죠. 쏠 때 얼만큼 쐈냐라는 이런 조사 선량이라는 게 있고, 이게 물체에 들어가면 흡수가 되죠. 흡수 선량이라는 단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흡수가 됐는데 어떤 방사선이 조사됐냐, 감마선이냐, 전자선이냐, 아니면 알파선이냐에 따라서 이제 가중치를 두는 등가선량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게 우리 몸에 들어왔는데 뇌에 들어가든지 눈에 들어가든지 피부에 흡수가 됐는지 뼈에 흡수가 됐는지에 따라서 또 다르겠죠. 그걸 나타내는 유효선량이 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방사선 동위원소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 보면, 이 방사선 동위원소는 불완전한 원자핵이 안정을 찾으면서 뿜어져 내는 거죠. 방사선하고 방사선 물질을 뿜어내는데 이게 초당 얼만큼 뿜어져 내냐라는 걸로 이제 강도를 규정합니다. 이걸 베크렐이라고 하고요. 초당 분계수라고 해요. 그래서 DPS라고 해서 초당 분계수, 아니면 D per S, 아니면 초당 세크 마이너스 1승 해가지고 초당 몇 개를 붕괴하냐에 대해서 방사능의 단위가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단위로는 이제 큐리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방사선이 뿜어져 나오는 거죠. 알파선이 나올 수도 있고, 베타선이 나올 수도 있고요. 중성자가 나올 수도 있고, 감마선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우리 공기중을 지나면서 이제 에너지가 가겠죠. 그걸 조사선량이라고 해요. 조사선량. 서베이가 아니라 익스포저 되는 선량을 말하는데, 요건 어떻게 측정하냐면은 이제 공기통을 하나 놔둡니다. 큰 공기통을 놔두고 이 양쪽에 구멍을 뚫어요. 이렇게 구멍을 뚫고 여기에 X선이나 감마선을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얘가 지나가면서 여기 공기 안에 있는 물질들을 여기 전리시키겠죠. 여기 전리시키면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나눠지게 됩니다. 나눠질 때 여기에 전류계를 하나 놓고요. 전류계를 놓고 전류가 순간적으로 흐르겠죠. 왜?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눠져서 그걸 전류를 흐르게 만드니까 전류가 흘러지겠죠. X선이나 감마선이 지나갈 때 순간적으로 전기값이 움직였다 하면은 이때 어느 정도 전하량이 나왔다라는 걸 보고 조사선량을 체크하는 거예요. 체크하는 거니까 이 통에 킬로그램이라는 공기가 있고 여기에 몇 쿨롱이 들어갔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이 조사선량. 조사선량의 단위는 쿨롱 퍼 킬로그램이고, 렌트겐이라는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렌트겐이 쿨롱 퍼 킬로그램이에요. 그렇게 아시면 되고, 자, 이게 조사가 됐어요. 조사가 됐는데 이제 물체 만나서 물체 흡수가 되겠죠. 이거를 흡수 선량이라고 해요. 책상이라고 생각하시고, 책상이라는 물체에 방사선이 들어가서 흡수가 됐다. 에너지가 흡수가 된 거기 때문에 이 책상의 무게, 두피, 최적이죠. 최적 킬로그램당 얼마의 에너지가 흡수됐냐. 에너지의 단위는 줄을 씁니다. 에너지 단위를 잠깐 써볼까요? 에너지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칼로리를 많이 쓸 것이고, 중학생들은 줄을 쓸 것이고, 그 다음에 에르그도 줄하고 비슷한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전자 에너지는 일렉트론 볼트예요. 이 네 가지의 에너지 단위가 다 똑같이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감마선이나 알파선이나 베타선이 쏠 때 에너지가 일렉트론 볼트 에너지가 올 것이고, 이게 우리 물체에 흡수되면은 그 줄로 환산해서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흡수 선량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흡수 선량. 흡수 선량이라는데 이거를 그레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이제 줄 퍼 킬로그램이라고 이제
약속을 해서 쓰는 겁니다. 우리 인체도 물질이기 때문에 흡수되면 흡수 전략을 먼저 써요. 근데 이 책상과 사람과 차이는 뭡니까? 뭐긴 뭐예요? 살아있고 죽어있고지. 그렇죠? 살아있고 죽어있고니까 우리가 흡수가 되는데 X선이나 감마선을 맞은 거랑 알파선을 맞은 거랑 베타선을 맞은 거랑 중성자를 맞은 게 아픔이 다 다르겠죠. 왜? 이 에너지가 다르고요. F는 MA니까 무게가 높은 애들은 힘도 셀 거 아니에요. 무게가 낮은 애들은 힘도 낮을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맞은 방사선에 따라서 아픔의 정도가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감마선 같은 경우는 뿅망치고, 중성자 같은 경우는 야구방망이고, 알파선 같은 경우는 쇠몽댕이라 이거죠. 똑같이 한 대 맞으면 너 뭐 맞을래 하면은 뿅망치 맞고 싶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흡수 선량인데 여기에 방사선 가중값을 이제 곱하는 거예요. 방사선이 종류에 따라서 아픔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맞은 거랑 다른 방사선 맞은 거랑 그걸 변환을 해줘야 되죠. 우리는 X선, 감마선, 전자선, 베타선 같은 경우는 1로 놓고 보고요. 그 다음에 중성자는 에너지에 따라서 5에서 대략 20의 범위에 포함이 되고요. 알파선 같은 경우는 20 이상인데 보통 중성자를 그냥 제가 편의상 10으로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X선 한 대 맞는 거하고 알파선 한 대 맞는 게 한 20배 차이 나죠. 감마선 20개를 맞아야 알파선 한 대 맞는 거랑 똑같다. 이게 그 방사선 가중 계수예요. 이거를 곱한 게 흡수 선량의 방사선 가중 계수 곱한 게 요게 시버트라는 단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시버트라는 단위가. 이게 이제 방사선의 이제 방어에 필요한 단위가 나온 거고,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우리 몸도요. 뇌가 아픈 정도가 다르고, 눈이 아픈 게 다르고, 뭐 위가 아픈 게 다르고, 뭐 그 폐가 아픈 게 다르고, 뼈가 아픈 게 또 다를 것이고요. 소장이 아픈 거, 뭐 대장이 아픈 거, 여러 가지 조직에 대해서 방사선에 민감하고 안 민감하고 더 아프고 덜 아프고가 다 다르겠죠. 우리 몸 전체를 일로 놓고 봤을 때 피해가 심한 경우를 좀 큰 숫자를 좀 주고, 피해가 작은 애들을 작은 숫자를 줘요. 예를 들면은 뭐 골수라든지 뭐 유방 조직 같은 경우는 0.12를 주고요. 그 다음에 생식선 같은 경우는 0.08을 줍니다. 근데 간이나 방광 같은 경우는 0.04를 주고, 뼈 표면, 골 표면, 그 다음에 피부, 얘들은 0.01을 줘요. 이걸 조직 가중값이라고 해요. 웨이팅 티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흡수 선량인데 뭐에 맞았냐 에다가 흡수 선량인데 뭐에 맞았냐 에다가 어디 맞았냐까지 하면 이게 유효 선량이 되는 거예요. 시버트 유효 선량.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1그레이를 맞았어. 1그레이를 맞았는데 X선을 맞았네. 그러면은 나는 1시버트가 되는 거고, 몸 전체에 똑같이 맞았으면 나는 결론적으로 1시버트를 맞았다라는 것이 되는 거고, 1그레이가 내 몸에 흡수가 됐는데 하필이면 그게 알파선이었네. 그럼 나는 20시버트를 맞게 된 거고, 20시버트가 다행히 피부에만 흡수가 됐다라고 하면은 0.2시버트가 유효선량으로 남게 되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방사 능의 단위 큐리 베크렐, 조사 선량은 렌트겐 쿨롱/kg 킬로그램이라는 단위, 그리고 이게 물체에 흡수되면은 그레이는 줄/kg, 그리고 이제 이게 어느 방사선을 맞았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방사선 가중계수, 웨이팅 레디에이션,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조직에 맞았는지, 어디 맞았냐, 웨이팅 티슈, 이렇게 해가지고 시버트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 있죠, 요거. 웨이팅 레디에이션이라는 이 숫자, 그 다음에 웨이팅 티슈라는 요 조직 가중값, 요거는 전부 다 ICRP에서 다 규정하고 있는 값이 따로 있으니까 요건 또 이렇게 수업 시간에 좀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히 얘기를 했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다 이해가 됐죠. 방사 능의 단위, 뭐 큐리도 있고, 조사 선량은 킬롱 퍼 킬로그램, 공기를 어느 정도 전리 여기시켜서 전하량 쿨롱을 얼만큼 발생시켰냐라는 거. 그다음에 흡수 선량은 무게에 어느 정도의 선량이 들어갔냐. 등가 선량은 거기에 대한 방사선 가중값이 얼마냐. 가중치를 올렸다 해서 등가라고 하죠. 그리고 어느 조직에 들어가서 이제 피폭을 나타내냐, 그 티슈, 조직에 대한 티슈고, 요 조직에 대한 선량은 다 합하면 1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 전체가 피폭을 받았다라고 하면 유효 선량과 등가 선량이 다 똑같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흡수가 되면 대부분 이제 시버트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에서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 보면은 다 시버트 단위로 표시가 되죠. 그래서 뭐 일반인의 허용 선량은 1시버트다. 1시버트면은 1그레이에다가 X선을 받을 경우에는 1로 이제 표현이 된다라는 거고, 뭐 브라질 같은 경우는 10mSv, 그렇죠. 방사선으로 인한 암 치료 같은 경우는 6000mSv라고 이렇게 나오는 게 좀 이해가 되시죠? 오늘 시버트를 배워봤습니다.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